네, 안녕하세요. 한통용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블루마운틴 님이 또 URL을 써주셔갖고 제가 지금 맨 위에 올렸습니다. 채창에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 반대 및 친윤그룹 당직 보직 반대 서명입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일 10시가 원내대표 선출이라고 그러네요. 시간이 오후가 아니라 오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빨리 정리를 해갖고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보시면서 1분이면 되니까 미리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제자리님,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뻔뻔하네, 이재명 거 아닌가요? 무슨 낯짝으로, 예, 고땡님, 잠을 못 주무셔서,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약간 좀 누렇게 떴어, 지금. 제가 얼굴을 봐도 누렇게 떴어. 음.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죠? 5번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0시 방송을 갖다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시간 방송했거든요. 와, 정말 제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 오렌지 주님, 권성동 반대. 예. 김경애님, 한 대표님 고립무원인데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통 수비를 해야죠. 예, 철통 승부해야 됩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최봉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영님, 방송을 왜 안 하세요? 지쳐요. 저도 지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한통용 방송 잘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님, 연결고리로 내내 이용할 건데 참 안담합니다. 안회장님, 예, 한통용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서정호님, 윤통부와 친윤의 갈등, 이런 반가운 소식 듣겠습니다. 아니, 정말 어느 방송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딱 앞에 놓고 묵상을 해보니까 제 눈에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얘기를 나누죠 합니다. 새로운 시각,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시각. 네. 예, 서정원님, 이건 얘기했고, 예, 지금 그 보고 계신 분들, 지금 65분이 들어서 계시는데, 꼭 맨 위에 보면은 권성동 그 출마 반대 설명 있습니다. 예, 클릭하시고 1분이면 됩니다. 보시면서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예, 블루마운틴님, 예, 오늘 친윤들이 내일 원내대표 표 관리하면서 결과를 이철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예, 조은희 의원, 예, 제가 그 얘기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 열정님 안녕하세요. 예, 행우님 또 왔어요. 자주 오셔도 됩니다, 행우님. 예, 행우님 늘 차분하고 정확한 팩트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정호님 친하는 인물도 장생이어서 권성동 못생겨가지고 사실 권성동하고 김태호가 보면 김태호가 더 훈남 아니 미남 아닙니까? 예. 음. 정서희님 오직 한동훈 대표님뿐이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나라 살리자. 예, 나라 살려야 됩니다. 정서희님 권성동 아웃. 친윤들 정신 차려라. 애플님 한 대표님 힘내시고 버텨주세요. 클라라님 안녕하세요. 예. 행운님 행운입니다. 주순복으로 작지만 입금했어요. 아이고 아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행우님. 예. 조정희님, 선생님 방송 시간이 길어서 힘드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 시간 다 따지면, 뭐 이거 어제 이렇더라 채널, 그 다음에 한통령 채널, 그 다음에 영시의 한통령, 그 다음에 오늘 정오의 한통령. 야.
한 10시간 한 것 같아, 10시간.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방송 한 10시간 한 것 같아요. 연속으로 따지면. 와, 정말 힘이 빠집니다. 예. 애플님, 지인들에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애플님.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썸네일을 갖다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통령 방송 24년 12월 11일 방송 긴급 서명 방송 5부입니다. 다섯 번째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 반대 친윤그룹 당직 모집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호소합니다. 대선이 내년입니다. 2025년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의 갈등이 있다. 제 눈에는 그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하시라. 이 적군들은 반드시 좀 쓸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일단 그냥 바로 한번 그 주제로 들어가자면 이런 어, 제가 이제 장동혁 의원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거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왜 저는 그 친윤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사이에,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김건희 여사 사이에 갈등이 심할 것 같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뭐 진짜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옆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게 제 눈에는 정말 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부부 싸움을 갖다 뭐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은 부부 싸움을 좀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친윤이라는 그룹이 있고 여기 뭐 권성동, 이철규 뭐 이런 친윤 그룹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윤석열 부부가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쪽이 이제 한 팀이고 왜 그냥 김건희가 얘기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윤석열이 움직여 줬으니까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하나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계엄이라는 이제 엄중한 상황, 뭐 기소를 하느니 구속을 하니 대통령이 정말 초유의 구속을 당할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친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둘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친윤 쪽으로 조금 더 왔고 그 김건희 쪽보다 친윤 쪽으로 조금 더 왔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간의 어떤 부부 싸움 이런 게 지금 좀 심각해졌을 거고 더군다나 이 김건희 여사하고 친윤은 더 아마 피 튀기게 지금 싸우고 있을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쪽으로 조금 더 온 거죠. 김건희 쪽에 딱 붙어 있다가 친윤 쪽으로 딱 하고 간극이 좀 벌어진 겁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 아, 그 실마리를 갖다가 제가 좀 몇 군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타겟이 김건희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아닙니까? 왜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영부인보다는 지금 타겟이 대통령으로 돼 있죠.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서로들 먼저 구속을 시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양보할 수 없다. 또 경찰도 양보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공수처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랬고 확 조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가 통과되느냐?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특검법.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그 특검 검사가 이제 지명이 되고 이게 국회에서 발동한 그 특검법에 의해서 이게 꾸려지면 그동안 뭐 경찰이 갖고 있던 뭐 압수수색한 뭐 증거들 뭐 그런 뭐 페이지 다 그쪽에 특검으로 이렇게 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합할 때 제대로 협조를 해서 합해질지 아니면 이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버티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사하겠다고 버틸지 그건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검찰이 여기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가 됩니다. 그래갖고 검찰이 없어지면서 무슨 뭐 수소청, 수사청, 기소청, 뭐 청으로 이렇게 그냥 나눠버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 조직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조직에 명운이 달린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찰도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경찰이 120명 수사팀을 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사팀에서 자기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경찰청장을 갖다가 체포를 했습니다.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경찰이 그런 적이 있나요? 음. 아무리 수사를 갖다 하더라도 자기 최고의 탑인 경찰청장을 갖다가 체포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예. 자기네 그 조직의 보스를 갖다가 스스로 체포를 했다는 거.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마찬가지로 그 서울청장, 되게 우리가 지검장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게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실권을 쥐고 있고 뭐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직 뭐 이렇게 전체를 통괄하지만 실질적인 수사에 대한 실권은 서울 중앙지검장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똑같은 거예요. 서울 중앙경찰청장이 실적인 어떤 그 치안을 담당하는 걸 했는데 총책인 그 전국의 총책인 경찰 청장도 지금 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실적인 그 하고 있는 서울 경찰청장도 체포가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체포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얼마만큼 지금 경찰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그 뭐야 TF팀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한 거는 지금 이거를 제안한 겁니다. 자, 일하는 뭐냐? 퇴진. 퇴진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그냥 하야를 하시라는 거야. 대통령 스스로 그 외부에서 이렇게 끌려내리지 마시고 대통령 스스로 내가 2월에 퇴진하겠다. 그러면 2개월 후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4월이 대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3월에 퇴진하겠다. 하야하겠다. 그러면 2개월 후에 하니까 5월에 대선을 치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갖고 지금 그 이양수가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 독인 채든 의사가 없다. 질서 있는 길 찾는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실질적으로 이거 거절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도 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이건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 친윤에서 그 뭐야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젯밤에 그 채널A에서 단독을 친 이후에 그런 기사들이 뭐 TV조선에서도 나오고 계속 하는데 친윤계도 하야보다 탄핵을 선택했다. 그래갖고 친윤 관계자가 뭐냐 조기 하야 결정이 의총서 확정되려면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윤계 일각에서는 막을 수 없다면 탄핵으로 가고 한동훈 대표도 함께 몰아내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물러나라. 그래갖고
압박을 해서 물러나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장동혁 의원이나 저간 친윤계 의원을 하나 사퇴를 시키면 나머지 친윤계 3명은 사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 4명이 사퇴하면 붕괴가 됩니다. 이준석이 그 케이스에 당해갖고 결국 당대표를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친윤계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하야보다는 탄핵이 훨씬 낫네? 지금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탄핵으로 차라리 하야 말고 탄핵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아이고, 예. 행우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명숙님, 우리 대표님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투유님, 항상 원합니다. 그런데 인트로 영상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바쁘실 텐데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려해야겠습니다. 예. 그 어떤 인트로 영상이 좋을까요? 예, 조정원님, 진짜 몸통은 따로 있는데 격까지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 같아요. 이경희님, 예, 한 대표님 힘내세요. 예,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 여러분, 그 속도 답답한데 우리 그 인트로 영상을 갖다가 뭐 한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필리핀의 대자연, 필리핀의 바다, 필리핀의 산, 그 대자연을 갖다가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면 좀 여러분이 좀 이게 프레시하게 좀 이렇게 그 좀 치유가 되실라나? 제가 한번 인트로 영상을 갖다가 좀 프레시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윤계가 그 하야보다는 그 뭐야 탄핵, 탄핵이 낫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지금 이제 자꾸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의 이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권성동이 나온 거하고 어떻게 보면 친윤계도 이제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게 그러면 그 탄핵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았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탄핵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느냐? 그 프로세스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왜 이게 만만치가 않냐면 제가 한번 이 탄핵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야냐 탄핵이냐? 하야로 가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본인이 대통령이 그냥 하야 선언을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이번 토요일 날 오전이라도 나와갖고 제가 내년 2월에 하야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하야하겠습니다. 뭐 시점을 갖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은 아무 시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불명예도 없습니다. 예. 탄핵을 하면은 탄핵 그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하야는 판결문이 없습니다. 역사에도 남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도 없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그냥 제일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게 하야죠. 자, 지금 친윤이 얘기하는 탄핵으로 가면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탄핵을 만약에 의결한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탄핵이 의결이 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특검이 우리가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듯이 특검이 꾸려지게 되죠. 특검을 준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탄핵을 갖다가 한 거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넘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거가 탄핵을 갖다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을 해주는 거죠. 노무현 시절에는 대통령 때는 2달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3달이 걸렸습니다. 헌지에서 판단하는데. 그런데 법은 어떻게 되느냐? 6개월 안에 하면 된다. 6개월까지 그걸 끌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근데 지금 헌재 사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래 9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만 있어요.
6명만 있기 때문에 3명을 갖다가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을 갖다가 보충하는 거는 누구 몫이냐? 그거는 국회 몫이에요. 원래 헌재의 9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국회에서 3명 추천해서 임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임명은 대통령이에요. 추천은 국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김명수가 추천한 그런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9명인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3명 추천하는 걸 끝까지 버티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국회 몫이었고 6명만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부랴부랴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뭐하고 통과하는데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12월이잖아요. 탄핵이 됐다 그래도 일단 헌재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시키는데 한두 달,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돼야 9명이 이제 성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9명이 성원이 돼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냐. 내년 4월에 만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임기가 있잖아요. 예. 그게 누구냐? 2명이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2명의 TO는 누구냐? 대통령이 추천한 3명 중에 2명이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돼 갖고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또 2명이 결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추천합니까? 그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2명을 갖다가 어떻게 추천을 할까요? 그거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탄핵에 반대할 수 있는, 반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 대법관, 그런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2명? 그러면 일단 2명은 따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지? 나머 9명 중에 2명은 따고 넘어가는 거야. 왜? 과반만 어쨌든 반대를 하면 되잖아. 9명 중에 그 5명만 반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2명은 먹고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논의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헌법재판소 규정을 갖다가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거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헌법재판소법의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언제 정지가 되느냐? 피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은 뭐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래서 이걸 심의해 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동시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에서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뭐 구속 수사하겠다. 뭐 경찰에서는 뭐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 똑같이 이게 뭐예요? 내란죄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공수처가 동시에 이걸 하고 이제 막 시작될 그 특검에서도 동시에 이 형사상의 동일한 사유로 형사상에 이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사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건 뭡니까? 기소를 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기소를 한다는 건 뭐예요? 기소를 하면 그다음부터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자, 조사하고 이게 뭐 피의자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갖고 판사가 납득할 만한 걸 충분히 했다. 뭐 증언도 확보하고 녹취도 확보하고 충분히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기소라는 단계에서는 재판으로 가갖고 싸워보겠다는 거잖아요. 싸워갖고 누구 앞에서? 판사 앞에서. 그러면 그거는요. 재판이 어떻게 되죠? 1심, 2심, 대법원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그게 1 년이 늘어질 수 있고 2 년이 늘어질 수 3 년이 늘어질 수 있고 예. 이게 장담을 못 합니다. 예. 어떻게 재판이 뭐 1년 안에 끝날지 3년 안에 끝날지 이게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 딱 이게 조문으로 박아 놨잖아. 예? 조문을 어떻게 봤어요? 헌법재판소법. 자, 51 조에 보면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이 내란죄라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날 때 뭐 2 년이 됐건 3 년이 됐건 그냥 하세월로 그냥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게 공교롭게도 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검찰이나 이런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엔 형사 소송이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냥 뭐 국가에 대한 뭐 하고 헌법을 갖다가 위반하고 그냥 헌법재판소에 그것만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헌법조사가 이 51 조를 갖다가 적용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란죄라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 뭐야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그 면직권이 있잖아요, 재임 기간 동안에. 근데 유일하게 예외 사항이 뭐냐?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형사 형사상의 어떤 그런 벌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예외 조항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내란 외환죄. 예. 요기에 지금 딱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51 조를 근거로 어쨌든 재판 경고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 판결에서 정말 내란죄가 맞다라고 대법원에서 땅땅땅 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무슨 뭐 2 개월, 3 개월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2 년 후에 결론이 나올지 3년 후에 결론이 나올지 아마 지금 임기는 뭐 3 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3 기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윤의 전략은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끝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다. 끝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야를 하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손도 못 써 보고 "아야." 여러분 친윤은 목적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우파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세력이 있고 이게 한동훈 세력입니다. 개혁 세력. 그리고 어느 세력하고 지금 싸움이라고요? 이거는 배지를 우파 정권은 뭐 망하건 어쨌든 관심이 없고 배지를 재창출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친윤 세력이죠. 그 윤상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재섭한테 어 그 김재섭이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역구에서 좀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윤상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끝까지 뭐 이렇게 하고 탄핵 반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 갖고 야 무소속으로 나가도 찍어 주더라." 그러니까 그 뭐야 나라야 망해먹던 국민이야 화병이 걸려서 뭐 병원을 다니던 윤상현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다음번에 배지를 또 재창출해 내느냐 못 해내느냐. 아 그럼 배지를 재창출해 내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배지 재창출이 되더라. 그 노하우를 갖다가 형 입장에서 그 아주 친한 동생인 김재섭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우는요. 딴 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배지 재창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친우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 줄 생각이 없으세요. 예? 김건희를 보호해 줄 생각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친윤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빨아대고 그렇게 보호해 주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계엄 전에 윤석열이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김건희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권력자를 물고 빨고 하면 다음번 뭐 지방선거 때에도 시장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고 뭐 경기도지사나 무슨 뭐 전라도지사나 뭐 이런 거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잘하면 또 총선
총선 때에도 뒤에서 좀 여행을 발휘해 주면 내가 다시 재공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고 빨고, 물고 빨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이미 윤석열 끝났는데 이미 김건희 끝났는데 왜 친윤들은 저렇게 윤석열을 갖다가 지키려고 그러고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차라리 탄핵으로 해 갖고 뭐를 갖다 하고 권성동은 또 의원 원내 총무해 갖고 당을 장악할 그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힘을 잃었어도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고 그랬지만 역사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를 관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아주 즐겨서 봅니다. 제가 또 영화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왕이 실권을 갖다가 잃으면 잃을수록 누가 실권을 갖습니까? 신하들이 실권을 쉽게 해서 십상시들이 실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실권을 잃으면 왕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모델. 그냥 이렇게 바지 사장 이렇게 하나 왕이라고 앉혀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지네들이 다 헤쳐먹는 거 있잖아요. 왜? 지네들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꼴 난 거예요. 윤석열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윤석열을 위해서 김건희를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친윤들이 여태까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빨대를 꽂고 꿀을 갖다가 쫙쫙쫙 빨았는데 갑자기 꿀통을 갖다가 차버린가 스스로 차버린 거잖아요. 계엄을 갖다가 뭐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친윤은 계엄 선포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 아니 지금 태평성대로 그냥 꿀을 갖다가 신나게 잘 빨고 있는데 다른 이게 변경 사항이 오면은 꿀을 못 빨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윤들은 절대 계엄 선포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윤하고도 상의를 안 한 거죠. 왜? 상의하면은 보나마나 뜯어 말렸을 테니까. 그래 갖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정신이 이상했는지 나갔는지 그냥 계엄을 딱 선포해 갖고 그냥 꿀단지를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친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꿀단지를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안 돼." 여기서 하야라는 건 뭐예요? 그냥 3 개월 안에 죽는다는 거잖아. 우리 꿀단지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거잖아, 하야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하야를 그걸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절대 못합니다, 친윤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끈달지를 지키기 위해서 뭐야? 너는 끝까지 생명은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뭐 식물인간도 좋다.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이게 스트로크가 와 갖고 그렇게 해 갖고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거의 코마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갖다 알면 모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갑자기 그 코마 상태로 들어갔는지 원인은 모르지만 그 이건희 회장을 갖다가 그냥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냥 그 코마 상태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제가 좀 기회가 있어 갖고 그 봤습니다. 그래서 뭐 병문안도 자주 가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병문을 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아니 내가 와도 이분이 온 줄을 아나 내가 뭐 없어도 없은 줄 아나 왜?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눈만 꿈뻑꿈뻑 뜨는지 정말 나를 보는지 뭐를 하는지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마비 상태가 되니까 씹는 것도 못하니까 이게 코에다가 호수를 뚫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뭐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요. 워낙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보통 음식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우주선 타고 뭐 달나라나 이런 거 갈 때 왜 우주인이 먹는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뭐 비타민 A, B, C, D, E, F, G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뭐 쪼끔만 먹어도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아무 상황은 예. 그런 거예요 그게. 그 튜브로 하는 그 코마 상태에 있는 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냥 ABCD 뭐 다 들어가 있는 그 뭐 쪼끔 넣지만 그게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뭘 넣어요? 뭐 항생제 곰지 말라고 항생제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약을 갖다가 잘 조합해 갖고 넣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요. 뭐 10 년이고 20 년이고 그냥 코마 상태에 있는 분을 숨이 안 끊기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현대 과학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삼성 최고의 권력자이던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속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이거 이 상태로 그냥 해갖고 하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정말 삼성이 망할 정도의 우리나라의 상속세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예. 그 금액을 많이 많이 가지고 뭐 3억인가 6억까지는 그냥 공제해 주지만 그 이상 때리는 거에는 50% 많게는 뭐 70%막 어마무시하게 때립니다. 그럼 뭐 회사 다 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결국은 삼성병원에서 자택으로 옮긴 다음에 제가 뭐 온갖 최고의 치료를 해갖고 그게 뭐 주식을 갖다가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틀을 갖다가 삼성의 지배 구조를 이재용의 체제로다가 이렇게 할 때까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갖다가 그냥 억지로 거의 한 10년을 갖다가 아마 연명을 했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도 그겁니다. 지금 친윤이 하자는 거는 이미 죽었어. 근데 아직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코마 상태라는 거지. 대통령이긴 하지만 모든 권위도 있고 실권도 있고 대통령 말도 이제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코마 상태인 거야. 코마 상태인 대통령인데 이 코마 상태인 대통령이 한동훈이 얘기한 대로 그냥 내년 3월에 그냥 자진하야 하세요. 그러면 완전 친윤들은요. 그동안 꿀 밟던 거, 이 작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코마 상태에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얘기한 건 뭐냐? 하야는 바로 돌아가시게 하라는 거거든. 그 내년 3월에 바로 돌아가시게 하라는 거거든. 그건 못한다. 왜? 이 대통령이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권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친윤들이 그걸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이 망하는 거야. 예? 자기 권력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코마 상태의 이 대통령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탄핵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예?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그 헌법재판도 6명인데 그 3명을 갖다 해야 되고 또 내년 4월 달에 또 2명이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그런 티오고 그럼 거기서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게 내란죄로 지금 그 형사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다가 2년이고 3년이고 잠깐 무궁무진하게 코마 상태 이 대통령을 연명시킬 수 있다. 억지로 연명시킬 수 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전략으로 아주 치밀하게 한 채 빠짐 법도 없이 그렇게 친유는 그걸 하나하나 지금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그 뭐야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선임했느냐? 평소에 형님으로 그래 아주 친한 형님이죠. 예. 그 옛날에 그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급조했던 그분 기억나시나요? 예.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팀장으로 그러니까 변호사의 어떤 팀장이 변호사가 한 명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는 뭐 이재명 사건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중치대한 문제는 그 팀이 있어요. 팀으로 움직입니다. 뭐 한 6명, 7명 이렇게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 그거 짜죠. 그래서 비상계엄 수사 윤 변호인으로 보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을 갖다가 사표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변호하려면 법무법인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딱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자칫 않으면 또 이 법무부인 세종에 또 불똥을 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냈다는 건 뭐냐 하면 거의 이제 얘기가 돼 갖고 확정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친유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 하에 그럼 뭐 이 사람의 뭐 변호사비 뭐 그건 뭐야?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낼 수도 있지만 친윤들이 어쨌든 하세요. 우리가 돈은 책임질게요. 아니 우리가 꿀 빨던 게 많이 있으니까 뭐 그것 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쨌든 이런 낌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팀을 갖다가 꾸리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윤상현이 완전 국회를 뒤집어 놨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 뭐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질의응답 시간에 자, 민주당 22대 들어서 입법 폭주했다. 그걸 갖다가 그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대통령이 계엄을 갖다가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의 폭군을 갖다가 그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그 법무부 장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요. 완전히 그 윤석열을 잡으려고 술을 갈았습니다. 이 윤석열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방어하다가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어갖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왜 출국 조치 최초로 대통령 출국 조치도 취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윤석열 계엄 선포가 무슨 행위냐? 고도의 정치행위다. 예. 이렇게 고도의 정치행위지 이게 무슨 놈의 내란죄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주 악을 쓰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갖고 다들 완전 뒤집어졌어. 오늘 그 윤상현의 이 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뭐 고성이 오가고 아주 그냥 아수장판이 됐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지금 무효붙이고 있는 윤상현 왜 그렇겠습니까? 자, 친윤의 흔히 중진이라고 하는 친윤들은 되게 중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그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뭐 1년이건 2년이건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호수 빼면 돌아가시는 거잖아. 코마에 있는 분들이 호수 빼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해갖고 완전히 이걸 장악할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된다. 꿀을 갖다 빨아야 된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친윤 쪽에 그거는 이해가 100% 가시죠. 그죠? 왜 하야를 선택 안 하고 왜 탄핵을 선택을 했는지. 그래갖고 이걸 그 소송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자기네들의 권력을 갖다가 지금 재편성해 갖고 다시 장악을 하려고 하는지.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상황이 지금 보니까 코마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코마 상태에서 걔네들이 그냥 넣어주는 그 호수로 넣어주는 그 약 먹어가면서 음식 먹어가면서 그렇게 1년, 2년 버틴다는 의미는 뭐죠?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몸이 성한 사람도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몸을 뒤치길 어떤 힘도 없어요. 예? 왜? 모든 게 이게 마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사들이 이렇게 굴려줘야 돼. 왜? 계속하면 등에 이게 두창 같은 게 생겨요. 고름이 잡히고 그러면 그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특수한 그 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린 그 판을 갈고 그래도 공기가 좀 통하라고 그 판을 갈고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마다 그 몸을 갖다가 왼쪽으로 굴리고 오른쪽으로 굴리고 왜 이 제일 무서운 게 등에 종기 나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짓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 말에 의하면 이게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도 고통을 안 느끼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느낄 거 다 느낀대. 고통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느낄 거 다 느낀대. 예. 그리고 어느 의사분들은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지금 반응을 못해도 귀가 끝까지 살아남은 기관이래요. 이 청각이라는 게 끝까지 살아남아 있대요. 시각보다 청각이 훨씬 오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그냥 얘기를 해 주라는 거야. 뭔 얘기든지. 옆에서 뭐 성경을 읽어 주고 뭐를 읽어 주고 이렇게 하면 듣는데 반응을 못해도 듣는데. 예. 자, 그런 상태에 지금 그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원할까요? 예?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소송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게 이제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 보면은 뭐 무슨 와이프가 카드를 걷느니 무슨 거기 추밥을 먹었느니 온갖 치사한 얘기가 소송 중에 다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온갖 치사한 얘기가 지금 다 튀어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 명태균보다 더한 얘기, 김대남보다 더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아이고, 알파고 브라보가 드디어 유튜브 룸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예, 카텐이 좀 엉망이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파고 브라보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시시콜콜하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검사 입에서, 변호사 입에서, 통해서, 뭐 기자들 입에서, 그럼 뭐죠? 자, 코마 상태에 있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제 앞으로 그게 끌면 끌수록,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송이 끌리면 끌릴수록 1년, 2년 할수록 뭐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쪽팔릴 일만 남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한당하고 면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어서 완전히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상처들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히고, 그렇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친윤들이 얘기하는 그 소송의 과정이다. 예, 소송의 과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과연 그 소송의 과정을 갖다가 윤석열도 검사 생활을 갖다가 뭐 20년 넘게 했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 와이프로서 그 검사들이 어떻고 뭐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 근데 보세요. 자, 제가 김건희 여사 특집 해갖고 여기 11월 10일 날 그 멤버십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더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몰카 이렇게 최재형 목사한테 찍혀갖고,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랍니다. 예. 뭐 아이고 뭐 최재형 목사님 뭐 북한의 전문가시라니까 저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도와주시고 제가 남북 통일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선입니다. 아무 직책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냐? 대선 바로 직전에. 그 이명수 기자가 그렇게 녹취를 갖다가 딱 시간 맞춰 갖고 팡팡팡팡팡 터뜨리는 바람에, 대선 때는 그럼 왜 사과를 했습니까? 대선 때는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이것만 넘으면, 이 고비만 넘으면 내가 쪽팔리지만 그냥 고개 한번 딱 숙이고, 그때 3분인가? 3분인가 사과했습니다. 영상이 그냥 읽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끝났습니다. 내가 3분만 쪽팔리면 그 다음에는 영부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큰 꿈이 있잖아요. 그 보상이 크지 않습니까? 3분 쪽팔리고 대통령 와이프 된다. 이 굉장히 큰 보상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힘을 쥐고 흔들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자기가 쥐고 흔들어야 돼. 이 지구를 쥐고 흔들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기질상 그렇다는 거야. 기질상.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김건희하고 그런 비슷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인간 연구제가 20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다 쥐고 흔들고 주변을 다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뭐 아버지도 경쟁자, 어머니도 경쟁자, 뭐 형제들 다 경제다, 친구도 경쟁자, 남편도 경쟁자,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예. 제가 절대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무슨 디스를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인간 연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성정의 사람이고 그런 기질의 사람인데, 거기서 3분 사과를 한다. 그거 굉장히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 보세요. 익심 논란 때 한번 보십시다. 자, 익심 논란. 그 명백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봤을 때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사과를 갖다가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80%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그러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20% 사과. 그럼 뭐야? 사과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때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문자 내용 보낸 거는 핵심이 뭐냐? 사과를 하겠다가 아니라 사과를 할 수 없다를 갖다가 나한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딱 데피니션을 내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거기서 그 녹취가 세상에 다 까졌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 몰카.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건 뭐냐, 뭐 선물 받고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아니, 영부인이 그 최재형 목사를 갖다가 딱 대었는데, 그냥 소파에, 무슨 테이블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파 같은 데 앉아갖고, 옷도 그냥 뭐 하늘하늘한 무슨 추리닝 비슷한 그런 어떤 그 포멀한 복장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는 그런 복장에다가 다리를 갖다가 딱 올리고 다리를 딱 꼰 상태에서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그게 뭡니까? 그게 김건희의 그냥 모습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본인이 제일 잘났고, 본인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자신감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남북 통일도 본인이 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선거 때부터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마리 앙뚜아네를 갖다가 들면서도 이거는 정말 뭐 마리 앙뚜아네 사실 그 김경률이 그런 표현으로 쓴 거 아니지만 어쨌든 단어는 갖다가 마리 앙뚜아네라는 단어를 갖다가 딱 끌고 왔다는 거죠. 그래갖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정말 그렇게 악화돼 갖고 총선을 말아먹을 그런 상황이 총선 말아먹은 게 누굽니까? 결국 김건희하고 윤석열 아닙니까? 총선 폭망시킨 게 그 두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경률이 열받아 갖고 마리앙떠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뭐야 불러다가 한동훈 불러다가 너 사퇴해라. 비서실장 보내갖고 너 당장 사퇴해. 아니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12월 26일 날 된 지도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우리 와이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와이프한테 감히 마리앙떠라고 그래? 너 그 비대위원 관련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또 카바를 쳐줘? 당장 잘라야지 그걸 카바를 쳐줘? 안 되겠네. 불러다가 너 사퇴. 이게 윤석열하고 김건희인 거예요. 그만큼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쪽팔려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안은 대대로 부자예요. 예. 그 아버님이 무슨 교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냥 부유하게 그냥 그 옛날 그 도련님 그 거의 이준석처럼 그렇게 사람 그 증거가 뭐냐? 사실을 구실을 그 9번을 봤다는 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 당시에도 내 친구들이 그때 사시 패스해 갖고 뭐 행정고시 받고 뭐 그렇게 과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사시 패스해 갖고 무슨 국정원에 국정원으로 가고 뭐 경찰서장도 되고 그다음에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시학교 합격해 갖고 뭐 이렇게 간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 아무리 고시 공부를 갖다가 오래 해도 구두를 했다는 사람은 이제 들어보질 못했어요. 예. 아무리 되게 사실이라는 거는요. 1 차, 2 차, 3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본인이 알아요. 이걸 갖다가 한 4-5 번 보면 '아 이게 될 거다. 아닐 거.' 그다음부터는 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고시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음. 이게 안 될 걸 알면서 끝까지 무슨 관악산에 고시원 들어가 갖고 무슨 공부한다고 뭐 그 좁은 방에서 맨날 공부하고 또 떨어지고 또 공부하다가 또 떨어지고 예. 그거요. 한 5 번만 떨어져도 다 포기합니다. 왜?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집안에서 뭐라고 부모님들이 "야 너 고시병 걸렸냐? 너 5 번 6번 떨어 이제 포기해. 너 이거 안 되는 거야. 네 머리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집안은 어땠습니까? 부유하고 돈도 있고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놔뒀습니다. 예. 구수만에 붙었어요, 구수만에. 이거는 보통 집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 그런 게 뭐예요? 이준석처럼 그냥 도련님처럼 우쭈쭈 우쭈쭈 이렇게 컸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집안 분위기가 우쭈쭈 우쭈쭈 컸다는 거죠. 대개 신문 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할 때 대노를 했다. 이 대노라는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 꼭 신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지인한테도 들은 얘기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한테 거슬리는 막 성질을 내고 대노를 하고 그렇게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고. 아니 도련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도련님들이 쪼끔이라도 배고프면 "야 이 족놈들아 왜 밥을 안 갖고 오냐." 고 대노하는 거 아닙니까? 뭘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 도련님의 특징이 뭐예요? 이준석이나 그 윤석열의 공통점 이 도련님 우쭈쭈, 우쭈쭈 도련님의 특징은 뭐예요? 지 뜻대로 안 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대노하고 성질 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인제 그런 도련님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만 해도 대노하고, 대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담화하는 거 보세요. 의료 개혁어 그거 4월 1일 날 만우절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 총선이 코앞인데 4월 10 일인데 야 이 담화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이 의사 그룹을 다시 품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데 이 담화가 잘못되면 우리 정말 총선 폭망이다. 하고 마음을 졸이는 마음으로 실방을 받습니다. 그거 보고 정말 까무러쳤습니다. 예. 정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정말 잘했는데 잘못한 놈 의사놈들이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 갖고 왜 이 색단을 냈는지 이해를 못 해. 뭐 일본 케이스 뭐 해 갖고 뭐 학자들이 뭐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인구 절벽이 돼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주구장창 설명하는데 다 그게 뭐예요? "내 판단이 맞았다. 의사들은 나쁜 놈이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이? 아니 여러분도 그거는 뭐 다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쪽팔림을 당할 시간이 왔다. 완전히 이제 자기 말은 아무것도 못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지시를 한다고 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대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2의 계엄은 없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저는 거부할 겁니다. 그걸 그냥 정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고 당당하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가 안 돼요. 그 대통령 뭐 통수권자가 우리의 군권의 통수권자의 대통령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한다 하고 엎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니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명령을 거부하겠다. 더 이상 윤석열은 내 대통령 이거 명령에 유효하지가 않다. 아니 경찰도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요. 오늘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정말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인제 '대통령 인제 끝났구나.' 이게 뭐냐면 경찰이 제가 그랬잖아요. 경찰이 이거 윤석열을 구속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했잖아요. 자 오늘 기사를 보면 드디어 용산을 쳐들어갔어요 경찰이. 예?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건 뭐예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그래. 법원도 인정한 거야. 야, 이 정도면 이거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인정한 거거든요? 결국 경찰이 갔어. 그런데 경호처에서 우리 주군을 갖다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경호처가 뭐죠?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경호처장, 우리의 대빵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우리라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 경호처에서 막았습니다. 경호처에서 막으면 뭐야? 못 들어가는 거지. 아니 여기서 뭐 전쟁할 거야? 총을 꺼내들 거야? 총싸움할 거야? 어? 정문에서 총싸움할 거야? 대통령 정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오늘. 예? 오늘 결국 여기 이렇게 기사가 뜨잖아. 속보로. 대통령실 압수수색 4시간째 됐죠. 진입 못했다. 예. 결국은 해가 져갖고 진입 못했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경찰도 완전히 칼을 갈고 있고 검찰도 칼을 갈고 있고 이거 변호사를 갖다가 아무리 대고 변호사를 갖다가 뭐 기라성 같다는 댄들 이게 쪽팔림을 안 당하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련이처럼 우쭈쭈 잘하셨지만 남은 건 뭐냐? 쪽팔릴 일만 남았다. 근데 문제는 김건희예요. 이 김건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요즘 이 뭐야 그 X라고 그 X 아시죠? 옛날에 트위터를 X로 바꿨죠 지금은. 이 X에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떤 사진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느냐 지금 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쪽에는 김건희 여사의 옛날 서영하기 전의 얼굴, 그리고 지금의 얼굴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도 제가 그 뭐야 인간 연구,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20년 동안 인간 연구를 갖다가 한 그 이론을 배경으로 해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정과 상황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기질과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그거를 연결해 갖고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내가 아니 제가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하고 무슨 전화 통화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얼굴을 본 적도 없고요. 이분들하고 무슨 뭐 억하심정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과 국민의 사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거를 갖다가 뭐 명예훼손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명확히 얘기합니다. 예. 저는 명확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있거나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 100%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명시적으로 밝혀드립니다. 음. 자, 그 김건희 여사의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프라이드가 더 강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방송을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걸 더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 이 방송을 보신 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어느 정도로 프라이드가 가느냐? 굉장히 똑똑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코바나 콘텐츠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전시 기획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핸드폰을 파는 거는 핸드폰이 눈에 보이죠. 뭐 빵을 판다. 빵이 눈에 보이죠. 오히려 그런 거는 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파는 거잖아요. 아니 그림이라는 게 그게 가치 산업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리면은 10원짜리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가치를 갖다가 해 갖고 무슨 작가가 그렸다 그러면 그게 1,000만 원도 되고 1억도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저 그림을 갖다가 1억에 사주면 그게 1억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림이라고 그래도 저 그림을 갖다가 그냥 내가 100원에 샀다 그러면 게 100원짜리인 거예요. 예? 그 가치 산업을 갖다가 성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똑똑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뭐 화랑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화랑들이 실적으로는 그렇게 적자고 망하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재벌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요. 그런 화랑 주인, 그 인맥 사업이거든요. 이 그림 사업이라는 건 인맥 사업입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화랑의 어떤 그 뭐 큐레이터나 뭐 인제 그런 거 인제 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초청을 해 갖고 "아 이번에 뭐 이 그림이 너무 좋은데 뭐 이제 뭐 얼마짜린데 뭐 10억 입니다." 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 재벌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웃으면서 그림을 사도 이제는 걸 벽이 없어요. 아니 그림이라는 게 벽에 걸어야 돼요. 벽에. 그러니까 온갖 벽에 뭐 거실 벽이건 안방 벽이건 저건 뭐 아들 벽이건 저건 벽이라는 벽에는 다 그림이 걸려 있어 갖고 하도 그림을 사 갖고 이제는 그 그림을 갖다가 사가도 걸 벽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벌들은 어떻게 그림이 그게 좋은 또 재산 축적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벌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을 질 때요. 아예 그림을 갖다가 보관하는 창고를 갖다가 꼭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이게 변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완전 금고 같아요. 우리 은행의 금고하고 똑같습니다. 딱 들어가면 온도를 갖다가 자동으로 습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일정 온도를 갖다가 딱 이렇게 맞춥니다. 아주 최적의 상태로 그림을 갖다 보관합니다. 예. 그렇게 해 갖고 이 때가 바뀌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평소에 걸어 놓은 그림들이 좀 이렇게 많이 봤다 그러면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25명 이렇게 됩니다, 부자들이. 또 그 명수 갖고 따져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이태원, 뭐 남산, 예, 부잣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저 집은 뭐 일하는 사람들이 뭐 10명, 이 집은 일하는 사람이 뭐 20명, 아, 여기가 더 부자군. 이렇게 일하는 사람 갖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하 창고에 그 보관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갖다 아, 이번엔 좀 누구누구 작가로다가 좀 확 바꿔보지 그래. 아, 그러면 또 그림을 계절마다 이렇게 쭉 바꿨고 이거 걸었던 걸 갖다가 또 그림 보관소에 쫙 넣고 이러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커버나 콘텐츠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CEO가 된 다음에 성공적으로 해서 10년 이상 끌고 왔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그 능력을 갖다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명태균을 끌어들인 것도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먼저 명태균하고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소개받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갖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우리가 명태균 케이스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먼저 그런 거를 갖다가 방향을 잡고 사람을 섭외하고 방향을 딱 정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김건희 여사의 그냥 편승해서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만드는데 제일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능력을 가졌는데 그 미모가 좀 떨어지니까 정말 이게 얼굴 비교해 보면요. 정말 딴 사람 같아요. 예. 그 성형도 정말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성형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공하면 다행인데 부작용도 많이 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어떤 걸 봤냐면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그 원래 사용하기 전에 얼굴과 성형을 갖다가 하도 많이 해갖고 뭐 수십 번을 그러니까 취미가 뭐 성형한 나중에 얼굴 보니까 얼굴이요 사람 얼굴이 아니라 고양이 얼굴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걸 갖다가 한번 그 뭐 뉴욕 타임스인가 거기서 나온 거를 갖다 한번 봤거든요. 그런 기사를. 그러니까 그 성형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야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와이프가 또 한참 그 구설수가 있었어요. 성형 중독. 그래갖고 얼굴이 뭐 1, 2년마다 계속 바뀐다. 이런 얘기가 그때 막 기사에 막 뜨지 않았습니까? 막 비교해갖고. 근데 그분은 약간 좀 성형에 실패한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형의 얼굴을 바꾼 거다.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프라이드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내 외모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불만과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가진 만큼 외모도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뛰어나다. 이 얘기를 갖다가 듣고 싶을 것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굴에 칼 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뭐 돈이 있다고 소용합니까? 예,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생각이 명확한.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윤들이 자기네들 꿀 빨자고 자기네들이 꿀 빨자고 결국은 뭐야? 식물인간 그렇게 코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쪽팔림을 당하고 김건희 여사도 쪽팔림을 당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친윤은 지금 자기네들 살자고 결국 이렇게 팀을 갖다가 짜갖고 뭐 원내대표 권성동 뭐 누구 또 윤상현이 국회에서 난장을 피우고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 세력을 구축할 때까지 그냥 코마 상태로 좀 있으면서 있는 쪽 없는 쪽 그냥 다 팔리시라. 그 쪽팔리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형사 재판의 과정이다. 예.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합의를 본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친윤의 그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끌려갔고 지금 뭐 변호사 선임도 하고 이렇게 끌려왔는데 그 김건희 여사는 엄청 엄청 지금 열받아 있을 것 같아. 정말 내가 죽기보다도 싫어. 그 뭐야 그 익십 사건 뭐 그걸 갖다가 알듯이 내가 그 명품백 아니 우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은 거 정말 김건희 입장에서는 300만 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더 비싼 것도 많을 거잖아요. 돈도 그냥 차고 넘치잖아요. 예.
그거 300만 원 받은 거 갖고 그렇게 그걸 갖다가 물고 뜯고 '도대체 이게 이럴 만한 사유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있겠어요. 그 끝까지 사과를 안 했잖아요. 건법이 계속 올라가도 지금 끝까지 사과를 안 하죠. 그만큼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와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으로서 있으면서 있는 쪽 없는 쪽 다 팔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열받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이게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전.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 새벽에 방송을 하면서 그 0시에 한통령 그 방송을 하면서 한동훈이 결국 탄핵을 막을 명분을 달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걷어차지 마세요. 예, 한동훈의 그런 깊은 뜻을 갖다가 걷어차지 마시고 대국민 사과를 갖다가 토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10시에 그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해서 다 위임하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토요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났다고 지금 친윤하고 무슨 뭐 변호사를 알아보고 뭐하고 한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이걸 갖다가 이게 이 발에 이미 한 바지 이제 딱 들여놓으면 이 여기에 친윤이 원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내가 한 발을 들여놓으면 더 이상 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소송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예. 목, 금, 토 이 3일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내가 정말 친훈 얘기대로 그렇게 쪽팔림을 불허하고 그걸 감수하고 내가 그냥 코마 상태로도 그렇게 연명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그냥 한동훈 말대로 그냥 하야를 갖다가 그냥 쌈박하게 해서 그렇게 해 갖고 그냥 내가 쪽팔림 없이 이 국면을 갖다가 그렇게 해결을 할 거냐. 그 솔루션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게 끝난 게 결정이 된 게 아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뭐야 탄핵 투표하기 그 전까지 변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한다. 김건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판세가 또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와, 벌써 11시네. 지금 그래도 152분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걸 갖다가 꼭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그 채창에 보면은 그 맨 위에 이렇게 제가 고정한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 그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반대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보시면서 클릭하시면서 바로 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내일 뭐 10시가 그 투표라고 합니다. 선거 때문에 이제 모인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잘 마무리해 갖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뭐 한두 시간 안에 정리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에 좀 이걸 잘 활용하고 써먹으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거는 또 커뮤니티에도 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은 한통령 채널에 커뮤니티에 가면은 거기 또 똑같이 활성화된 URL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서명란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10일 날 제가 멤버십 방송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 그래서 이 방송 보신 후에는 김 여사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1시간 15분 방송한 겁니다. 인간 연구에 대한 그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여태까지의 뭐 행동이나 말이나 이걸 대입해 갖고 하나하나씩 그 김건희 여사의 특징적인 거를 풀어간 방송입니다. 음.
보시면 여러분도 이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분석하게 있는데 11월 16일 날 이것도 멤버십 방송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를 분석.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에 뛰어든 23년 12월 26일부터 약 1년간의 한동훈의 정치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분석인데 이걸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1시간 45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역시 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도 성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방송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성공의 원리를 찾아가서 개인의 삶에 성공하시고 이게 또 멤버십 방송이니까 지금 한통령 멤버십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 당대표, 대통령 이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 멤버십 후원을 해주셔서 이 한통령 채널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정경희님, 안희경님, 안영희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3회 우섬지연님, 바른곡장님, 함다롱님, 신여왕님, 사필규정님, 6회 나른한 오우님, 4회 이까미님, 셀러님, 김신현물님, 홍야보리아님, 루비아나님, 한정혜님, 이미숙님,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검사 등급 모나리자님, 김지아님, 애본다고 바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 주, 지난주에는 그 마그놀리아 님이 또 이렇게 그 10만 원 슈퍼챗으로 2번 주시고 또 5만 원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선지연 님이 또 6만 6천 원 이렇게 큰 슈퍼챗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동영 채널. 예. 여러분이 또 채창에 써주신 내용을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채창에 써주시면서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행운님, 권성동은 김기훈 데리고 있다가 용산에 취직신 거입니다. 권성동, 이철규, 강기훈 엄청 친하다고. 예, 저도 들었습니다. 왜 체리따봉 보낼 때 그 반응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00% 만족할 때 체리따봉이란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그때 권성동이 그 답변을 갖다 어떻게 했냐. 강기훈과 함께. 그러니까 강기훈이 그 매체가 된 거죠. 두 사람을 엮어주는 아주 큰 매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우님, 이준석하고 다르죠. 지지자들이 들고, 예, 예. 아니, 이준석하고 다르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련님처럼 그렇게 곱게 우쭈쭈 자란, 그 측면이, 비슷하다는 거지, 뭐, 이준석하고 윤석열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자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행우님, 만약, 한 대표 사퇴시키면 탄핵은 윤통이 원하는데, 왜 한 대표를 사퇴시키나요? 탄핵은 윤통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략을 쓰는 게 지금 이런 전략이죠.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지금 친한 쪽에서 벌써 뭐예요? 자기 참석해 갖고 하겠다는 사람이 뭐 6명인가? 그렇게 됩니까? 2명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적당히 한 서너 명 이렇게 그 탄핵 통과하게 하고 친윤 쪽에서는 이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계속 이걸 탄핵 안 시키는 거를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참지 못한다. 뭐 그렇게 갖고 지금 거기다가 탄핵 통과표를 갖다가 지금 던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는 일을 갖다가 끝까지 미루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코너에 벼랑 끝으로 휙 몰아야 지난번처럼 그 대국민 담화를 갖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국민 담화 하야 스케줄 지금의 원하는 건 뭐야? 하야 스케줄을 갖다가 정확히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내년 2월인지 내년 3월인지
그걸 갖다가 스스로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앞에 밝혀라. 지금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쪽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그 대국민담회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야 스케줄을 갖다가 밝히면 그러면 우리는 탄핵 막는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밝히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탄핵을 시키면 일단은 국민의 분노는 1차는 깔아앉을 거 아니냐. 지금 이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갖고 이제 탄핵이 됐다. 그러면 친윤 쪽에서는 어떤 지금 작전이냐? 야, 당대표가 당 1호 당원 대통령도 못 지키느냐?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하나. 그리고 지금은 뭐냐? 그 선출직 4명만 사퇴하면 되니까 3명은 지금 친윤이 확보됐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진종호를 갖다가 막 흔들어 갖고 그래갖고 한 명만 사퇴시키면 그냥 그 체제 자체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면적 적전, 양동 작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광민님, 예,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한동훈님, 지켜주세요. 예. 한동훈 지치지 마시고 꼭 승리하세요. 한동훈 지켜주세요. 응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정희님이 윤통 물고 빨고 하는 인간들이 이빨 다 빠질 거예요. 예. 박광민님, 정말 맞는 말이네요.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민님. 제이초이님, 맞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받지 못한 준석이하고 비교조차 하면 안 되죠. 우리 한 대표님은 보수 국민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조죠. 예, 맞습니다. 예, 헷갈리지만님, 저는 예전에도 그런 것처럼 한동훈이 상황에 휩쓸려 당대표 그만두라, 국민 다시 부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밀리면 한동훈도 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선이 내년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스케줄로 가면 그게 내년 상반기에 대선이냐, 내년 후반기가 대선이냐, 이 선택만 남은 거지. 이게 정상적인 스케줄로 가면 대선은 내년입니다. 근데 지금 물러서요? 지금 물러서 갖고 이래서 권동석이 뭐 원내 대표 되고 계속 장악하고 거기 뭐 윤상현이 한 자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갖고 하면 아니 불러줘야지. 그럼 무소속으로 나오나요? 한동훈이 뭐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여태까지 대통령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려면 무조건 한국의 그 정치 구조상 당적이 있어야 돼요. 예. 당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소속 대통령 그 누군지 뭐 알아보 없습니다. 근데 다들 당에 그렇게 돼. 전두환도 뭐 대통령 나오기 전에 당에 군인으로 있다가 당에 뭐 노태우도 군인으로 있다가 당에 심지어는 뭐 그 뭐야 JYP 연합이라고 그래 갖고 당을 갖다가 그렇게 파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 세를 갖고 대통령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한동훈이 밀린다. 밀려서 잘려나간다. 그러면 한동훈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모르죠. 뭐 이번 말고 다음에 뭐 5년 후에 5년 후에는 모르겠어요. 그땐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 하지만 한동훈의 정치는 이번에 완전히 꺾이는 거죠. 네. 제이초이님, 국힘을 친윤이 장악하게 되고 이번에 밀리면 우리 한 대표님 쉽게 다시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밀리면 안 됩니다. 지혜롭고 강하신 한동훈 대표님 있습니다. 예.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초이님. 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님 벌써 변호사들 선임해 놨다고. 예. 변호사들 팀이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김홍일을 갖다가 좌장으로 해갖고 3명인가 이렇게 그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뉴스를 갖다가 봤습니다. 그 3명 갖고는 안 되죠. 예, 더 붙겠죠. 이제 이게 뭐 보통 사건입니까? 예, 김명철님, 오직 애국심 하나로 그 수고 누가 할까? 좋아지는 날에 그냥 알리라 생각합니다. 예, 언젠가는. 사실 지금도 그 한동훈 그 대표의
그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네,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이초이님, 이번에는 민주당 범죄자 후보. 예. 헷갈리지만요. 저 그때는 어려서 아빠 말 안 들었는데 지금 아빠는 제가 정치 얘기하면 화냅니다. 이게 잘못하면 집안 싸움 돼요. 네. 음, 우리가 그 동창회나 가족끼리 하지 말아야 될 일, 특히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 그거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싸움 난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제이초이님, 명태균 말대로 자기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더니 그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맞은 거죠. 정택은 뭐 계엄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거는 얘기는 안 하는데, 예, 그냥, 우연히 어떻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명태균 말로 된 건 사실이네요. 예. 피그 말리오님, 그 시대에 중학교 입학하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죠. 예, 맞습니다. 헷갈리지만요. 웃으면 돈이 있어야지요. 외아들. 맞습니다. 아니, 돈 없이,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제 시대만 해도 제가 이렇게 20대 때 제가 알던 분이 뭐로 유명했냐면 그 기사도 크게 난 분인데 가정이 어려워갖고 옛날에 사과 박스가 나무 박스였거든요. 그 사각개 짝을 갖다가 엎어놓고 그 위에서 사시 공부해갖고 붙었다 그래갖고 그때 신문에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광화문 어딘가 그렇게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시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책 한 권이 엄청 비싸. 엄청 비싸. 그 책을 갖다 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고시원에 들어간, 아니, 고시원 뭐 돈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달에 뭐 5, 60, 암만, 그런 데라도 5, 60만 원 그 고시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뭐 책 사보고, 아이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이니님, 예. 한동영님, 화이팅. 예. 음, 예. 헷갈리지만요. 선생님도 수위 조절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절대, 제가 방송에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을 하거나, 무슨 뭐, 친윤계 뭐, 권성동의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 연구에서 얘기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얘기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신여왕님, 우리 한 대표님은 앞으로 어찌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문화도님, 예, 한 대표님 대표직 내려놓는 순간 탈당할 사람, 내가 아는 사람 10명이다. 저도 탈당하죠. 예, 저도 탈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탈당 이런 게 좀 많이 좀 의미가 쇠퇴를 했죠. 지금 이미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그 보수를 생각하고 한다면 지금 이제 소송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기소가 된 게 아니라 지금 검찰 조사받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 지금 검찰에서는 한 달 안에 기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되기 전에 탈당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기소가 됐다는 거는 이제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으로 들어가면서 국힘의 당적을 갖고 있다. 그거는 완전히 보수가 괴멸하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좀 잘 하시라.
뭐 개인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그러면 일단 나라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운님, 윤통건이는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안 믿어요. 예. 사필규정님, 반대 서명 완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필규정님. 예. 예. 송중기님, 저는 지역당 당원번호 가입했고, 메일은 잊어서 가입을 안 했는데, 안 되나요? 지역당의 당원번호 메일은 잊어서 가입을 안 했는데, 아니, 송중기님, 당원번호가 부여받았던 거는, 당원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차이는 당원번호를 부여받았는데, 내가 뭐, 당비를 안 냈다. 아, 그런 거. 당비를 뭐 자동이체나 이런 거 내고 당비를. 그러면 그냥 일반 당원인 겁니다. 예. 당비를 갖다가 3개월 이상 내면은 자동으로 책임당원으로 그 스테이스가 바뀌고요. 그냥 일반 당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부여를 번호를 받은 거는 그냥 일반 당원이라, 이거 저기 서명에 참가, 그러니까 서명 참가하는 거는 그냥 당원에는 일반 당원, 책임 당원, 어느 당원이 됐건 서명에 참가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당원 번호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 있다면은, 당원이 맞습니다. 예. 사필 기자님, 대통령 출마하려면 당대표직 내려야 되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그 살필 형님 말대로 그 뭐야 당권 대권 분리 원칙 이게 민주당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당권과 대권은 분리한다. 이거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그 작년에 그 이재명이 뭐 총선하고 자꾸 여세를 몰아갖고 그 총선에 승리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 승리하기 전인가? 전에 아마 당을 개정하면서 바꿨든가 총론 승리한 다음에 바꿨든가 어쨌든 민주당도 당권 대권 분리였다가 지금은 그걸 갖다가 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은 뭐 내일이라도 만약에 선거를 한다, 대선을 한다 그러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민주당의 당규는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국힘은 당권 대권 분리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걸 안 바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통령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 당원에 가능하면 좀 가입을 해 주시라는 건 뭐냐면 그 압박을 갖다가 당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 그 뭐 대선 후보 가려면은 너 당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잖아요. 막판에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머전시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 2년 반 후에 선거가 치러졌을 때 얘기고 지금은 정말 예외 중에 예외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계엄을 해갖고 정말 그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다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그렇게 피의자로 아예 명기가 돼갖고 그 영장에 피의자로 명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비상 상황이고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원의 힘으로 설사 친윤계에서 그렇게 우기더라도 당권 대권 분리다 이렇게 우기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대선 스케줄이 어떻게 여야 합의해 갖고 몇 월 며칠 날 한다 결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그 규정을 갖다가 깨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대선 출마의 후보 자격이 있다. 이걸 갖다가 당원들이 또 한 번 뭐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하던 무슨 무브먼트를 하던 데모를 하던 그렇게 해 갖고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갖다가 대선 후보로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한동훈 채널을 만들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그 넘어야 될 산이 그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김어준이다. 이번에 총선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결국 그 김어준의 그 영향력이나 지금 김어준 채널은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인데 166만 구독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도 많아질 수 있어요. 166만 구독자에다가 김어준이 매일 방송을 하는데 실시간 접속자가 몇 명이냐? 20만 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한다는 거야. 20만 명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중에 보는 사람, 그 클릭 수가 몇이냐? 그 130만 클릭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방송이 평균 130만 클릭. 그
제 말을 갖다가 검증해 보시려면 그냥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이라도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또 거기는 또 여론조사 꽃이라는 그걸 갖고 그렇게 많이 장난질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국면에서 그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그 음모와 모략과 가짜 뉴스와 이런 거를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한통령 채널에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그 김어준만큼의 구독자를 갖고 한번 정명승부를 갖다가 진검승부를 제대로 해갖고 그렇게 김어준의 그런 영향력을 갖다가 누르고 그리고 한동훈을 갖다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이 좀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한통령 채널이 정말 이 태생의 그 미션을 갖다가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한동훈 대표를 잘 좀 지켜주시라. 한동훈 대표로 결집을 하자. 그리고 한통령 채널을 좀 널리 알려주셔갖고 구독자를 갖다가 대선 전에 166만 만들자. 그래서 김어준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예,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아이고, 오늘도 뭐 방송을 갖다가 엄청 또 길게 했네요. 이렇게 뭐 11시 반, 11시 반이 됐네. 예, 어쨌든 긴 방송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 뭐야 한통영 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채창 위에 지금 그 떠 있는 요거 있죠? 예, 이 권성동 그 반대 원내대표 출마 반대 여기 꼭 서명을 갖다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잘 정리해서 그걸 국힘에다가 잘 전달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한테 또 보고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정기 방송 7시 15분에 이렇더라 방송 그리고 8시 15분에 한통영 방송으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잘 주무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